안녕하세요. 북온이아를 봤는데요.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 한 거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만들었고, 저는 이 전작인 카인즈 오브 카인드니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에 출연했던 제시 플레먼스와 엠마 스톤이 다 이번 이 북온이아에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제시 플레먼스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얼굴과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고니아 보고 간단한 후기 말해보려고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진짜 개인적이고, 제가 무슨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의도를 그대로 전하거나 무슨 정보 채널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언제나 그냥 제 개인적인 후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일단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모든 것은 경이로운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테디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일벌들이 여왕벌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벌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뭐 테디가 생각하는 이 사회 구조 같은 것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말들을 자기의 사촌인 도니한테 해주면서 이제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영화가 민기적거리지 않고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싹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요. 이 제시 플레먼즈가 연기하는 테디가 자기의 어리숙한 사촌인 이 도니를 데리고 거대 바이오 기업의 CEO인 미셸을 납치하려고 하죠. 그리고 테디는 그 미셸이 CEO인 바로 그 바이오 기업의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의 준비와 나름의 연구와 공부로 인해서 자기가 다니는 이 회사의 CEO인 미셸이 지구에 몰래 숨어서 인류를 몰살시키려는 외계인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인 도니를 데리고 미셸을 실제로 납치 시도하고 납치를 성공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집에다가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그 미셸의 긴 머리가 자기들 외계인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도 싹 삭발시키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영화의 거의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 시간의 많은 부분이 이제 이 테디와 도니가 사는 이 집 안의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테디가 외계인이라고 믿는 이 미셸을 신문하고 고문하는 데에 많은 상영 시간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영 시간 동안 호흡과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거의 대화 위주면서 연출도 되게 차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묘한 긴장이 유지가 되고, 그 집안의 공간은 지하실을 빼고는 거의 누르스름하거든요. 색온도가 낮은 색이어가지고 굉장히 누르스름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벌꿀 색깔 같은 골드 색상이니까 그 골드 색상과 엠마 스톤을 고문하고 신문하면서 나오는 그 피 색깔, 이게 조화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색과 빨간색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근데 그 금색과 빨간색이 섞이면 그렇게 편안한 색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일상생활에서 뭔가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한다, 꾸민다 할 때 금색과 빨간색을 너무 막 이렇게 섞으면은 조금 별로일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선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엠마 스톤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추궁하는 그 시간 동안 이 제시 플레먼즈나 도니 역할을 하는 배우나 엠마 스톤의 그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힐 때가 많거든요. 프레임을 꽉 채울 때가 많아요, 얼굴이. 그런데 연기들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그 화면 장악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표정 같은 거를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 얼굴 가죽의 아주 얕은 변화만으로도 미묘한 긴장감이 유지가 되니까 호흡이 빠르지 않아도 굉장히 저는 보는 시간을 좀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챕터가 나눠져 있잖아요. 개기월식이 다가오고,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개기월식 당일이 되면은 이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인들 해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제시 플레먼즈가 이렇게 엠마 스톤을 납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챕터가 바뀔 때 나오는 그 화면 디자인이나, 그리고 가끔씩 제시 플레먼즈의 엄마가 등장할 때 흑백으로 나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라스 폰트리에의 멜랑콜리아가 생각나는 측면도 있었고, 어쨌든 다시 줄거리로 넘어가자면은 이 테디가 미셸을 전기 충격으로 고문을 하다가, 원래는 외계인 중에 아주 단순한 어떤 행정관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직급의 외계인인 줄 알았는데,
이 전기 충격을 어느 정도 이상의 볼트까지 그냥 견뎌버리니까 얘가 직급이 높은 외계인이라고 느껴가지고 이제 좀 예의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죠. 엠마 스톤한테, 미셸한테.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도 미셸이 운영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이 화학약품, 이런 살충제 같은 것 때문에 벌이 죽고, 테디의 엄마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된 것에 대해서도 막 그런 설전이 있고, 그러다가 다투게 되죠. 막 몸싸움을 또 하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보안관이 집으로 찾아오는데요. 이 테디의 집 부근에서 실종된 미셸의 핸드폰 신호가 잡혔다면서 테디의 집에 보안관이 이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테디가 보안관을 응대하는 동안에 미셸을 다급하게 지하실에 던져놓고, 도니가, 그 어리숙한 우리 사촌 도니가 총을 들고 미셸을 감시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저한테는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도니라는 인물은 물론 테디가 꼬드겨서 이렇게 미셸을 같이 납치는 했지만 정말 미셸이 100% 외계인이라는 확신은 없고, 그리고 너무 미셸을 고문하고 추궁하고 이러는 과정이 자기는 너무 참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살면서 말이죠. 그게 후천적으로 누군가가 놀려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도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난 이상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통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냥 실존적인 고통이요. 태어난 이상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 사람에 따라서는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도니한테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도니가 이렇게 총을 겨눌 때 미셸이 말로 계속 꼬드기죠. 살려달라고, 살려주면은 내가 너 안전하게 잘 해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도니를 꼬드겨요, 미셸이. 그러니까 도니는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사촌인 테디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이 미셸을 감시하고 고문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과, 미셸이 정말 외계인이 아니라면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미셸이 자꾸 살려달라고 하니까 도니는 알았다고 하면서 총구를 자기 머리에 겨누고 빵야 하는데, 그 이후에 테디가 총소리를 듣고 지하실로 내려와서 도니가 죽어 있는 거를 목격하고 이러면서 미셸이 막 설명하게 되잖아요. 인간들을 파멸시킨다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미셸이 만약에 외계인이 아니라면은 정말 우리가 인류끼리, 우리들끼리 알아서 정말 파멸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외부에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킨다기보다는 정말 이 사회적 계층 간의 문제라거나 갈등하는 어떤 집단 사이에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파멸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 미셸이 외계인이 맞다면, 그렇다면 정말 외계인이 실제로 인류를 파멸시키는 게 맞고, 우리가 아둥바둥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만 외계에서, 외부에서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헷가닥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도니가 순간적으로 자살을 한 것도 선천적으로 실존적인 고통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다양한 트리거들이 있지만 결국에 빵야 한 거는 어떤 화학물질, 어떤 호르몬,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해서 방아쇠를 당겼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화학물질, 우리 호르몬 같은 게 저는 마치 외계인 같다고 느낍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파멸한다는 것, 누군가와 갈등을 빚어서 서로가 다 파멸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스스로 파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싸우는 상대방의 잘못이거나 나 자신의 잘못일까? 이 파멸의 스위치를 딱 누르는 거는 누굴까 생각했을 때 이 외계인들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미셸이 외계인이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일컫는 것들일 수가 있다. 그게 외계인일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 그래서 다시 줄거리로 돌아가자면, 이 미셸이 말로써 테디한테 부동액을 가지고 너희 엄마한테 주입해라. 그러면 엄마가 깨어날 거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정말로 테디는 지금 이 미셸이 외계인 중에도 아주 높은 외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지곧대로 그렇게
부동액을 집어넣습니다, 엄마한테.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이셨던 엄마가 아예 그냥 사망을 하게 되시고, 그래서 테디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구에서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셸도 설득을 합니다. 아, 나 외계인 맞고 너가 말한 대로 우리 우주선으로 돌아갈 건데 너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런 진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셸이 테디를 우주선에 데려간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회사로 끌고 와서 자기 CEO 사무실에 한쪽 구석에 있는 옷장으로 가서 이 옷장에 벽 보고 서 있으면은 이제 우주선으로 갈 수 있어 하면서 진짜 옷장에서 우주선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까지도 영화의 의도를 보면은 아무래도 관객들이 미셸이 외계인인지 아닌지 아직도 계속 모르도록 유도한 것 같고, 그래서 옷장에서 텔레포트를 하는데 갑자기 폭탄이 오작동되면서 그 폭탄은 혹시 몰라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미셸을 협박하기 위해서 몸에 지니고 온 그 폭탄인데, 이 자살 폭탄이 이게 체온 때문인지 터져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테디는 머리가 댕강 날아가고, 미셸은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가 마침 개기월식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서둘러가지고 구급차에서 확 내려가지고 회사로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미셸이. 그래서 다시 그 옷장 속으로 자기도 들어가서 순간이동을 하죠. 텔레포트를 타고 진짜로 우주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셸은 실제로 외계인이었다라는 설정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미셸이 우주선까지 가서 정말 외계인인 게 딱 화면 자체로 보여지긴 했지만 그 표현 자체가 그냥 비유적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꼭 진짜 외계인이다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대한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 제가 호르몬 타령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셸은 우주선에 복귀해가지고 아, 인간들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풍선을 바늘로 찌르듯이 지구를 그냥 뻥 찌르니까 인류가 다 멸망하죠. 그러니까 지구는 전혀 멸망하지 않는데 다른 생명체들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인류만 의식이 그냥 다 끊기죠. 모든 것은 경이로운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맨 처음 오프닝의 말처럼 결국에는 인류가 파멸을 해야 다시 새로움이 피어날 거라는 그런 굉장히 냉소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엔딩으로 끝을 냅니다. 정말 아주 정확히 모든 인류들만 쫙 의식이 끊기고 다른 생명체들은 그대로 아무 일이 없죠. 너무 평화롭고 벌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바다는 흐르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 맨 끝까지 계속 극장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천둥번개도 치면서 비도 오고 그럽니다. 그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 인간들이 없으니까 자연이 자생작용으로 알아서 잘 평화롭게 잘도 굴러가네,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서로 뭐 계층 간이나 이념 간이나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나 집단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 중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마치 외계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계인에 대항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항하려면 수행을 해야 돼, 각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파멸이 있어야 새로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자기를 파멸시키면 안 되지? 이러면은 또 할 말이 없거든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좀 고통에 대한 영화이기도 했고, 특히나 그게 잘 드러났던 캐릭터는 도니였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참 지긋지긋하게 문제도 많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고 보일 정도로 참 암울한 세상으로 누구한테는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파멸을 하거나 내 자신이 파멸을 하거나 그래야 좀 제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까? 아니면 새로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파멸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무너뜨리고 없앨 때가 돼서 없애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나를 해치는 그런 의미보다는 리모델링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셸이 지구에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지구 모형을 이렇게 퐁 터뜨리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평평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지구가 지금 둥글다는 게 정설이고 지구 평평설이 완전히 음모론인 거잖아요. 아예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평평한 것이 정설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상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우주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도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에 대한 분노를 머금고 있는 영화고, 거기서 각자의 희망을 찾는 거는 진짜 각자의 몫인 거죠.